1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가나, 다, 라 모두 다죠.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 그렇죠.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라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약관상의 급격과 우연성은 충족되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암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었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맞습니다. 요거는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우연성이 중요합니다. 우연성.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에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 규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약관 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32번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해지 환급금을 보험 수익자가 아닌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1번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죠. 2번 보험계약자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항상 나오는 지분이죠.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번 보험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자가 결정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그렇죠. 이런 조문 및 약관 내용은 반복적으로 봐가지고 맞고 틀림이 구분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33번 상법상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완전 빈출이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단체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빈출입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약간 내용이 달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험계약자가 회사인 경우 보험증권은 회사에 대하여만 교부되지만 회사는 보험 수익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설해 보시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해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단체 생명보험은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이다. 맞습니다. 3번 구성원이 단체를 퇴사하면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였더라도 피보험자의 지위는 상실한다. 그렇죠. 퇴사하게 되면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은 상실합니다. 다만 이 계약을 유지시키고 싶으면 개별 약정을 통해서 퇴사하고도 유지는 할 수 있다. 4번 회사의 규약에 따라 단체 생명보험계약이 체결이 되면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가 필요 없지만 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서면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정확한 표현이죠. 35번 다음 중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로만 묶인 것은 무효인 경우. 정답은 가와 나와 맞죠? 심실상실자의 서면 동의하에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무효죠. 우리가 상법 732조 요걸 보면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했잖아요.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가는 무효고 계약 체결 시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라고 했잖아요.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연히 무효죠. 만 15세 미만인 자녀를 그의 서면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건 뭐 서면 동의를 받든 안 받든 사망보험계약 15세 미만인 자녀 무효죠. 네.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단체 구성원을 규약에 따라 그의 동의 없이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거는 가능하죠. 만 15세 미만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형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해보험계약에서는 사망보험계약에서의 상법 제732조 그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요 732조의 규정을 제외하잖아요. 따라서 만 15세 미만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형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유효합니다. 36번 보험자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상법상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면책 사유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약관 조항은 유효하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고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1번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렇죠. 손해보험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반대로 2번 보시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죠. 이렇게 손해보험의 경우하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3번 동일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 피보험자마다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 책임 유무를 결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37번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보험이란 것은 보험회사가 위험 회피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즉 피보험자가 보험회사가 되는 거고 재보험자는 재보험사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보험자 대의에 의하여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자기의 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원보험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해서 그로
그로써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상간섭입니다. 4번이 틀렸고 1번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독립된 계약입니다. 2번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그렇습니다. 3번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그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원보험자의 보험자 대위권이 재보험자에게 이전한다. 그렇죠? 38번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나와 라죠. 나.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하나여 그 증권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14일 내내 하나여가 아니고 1월을 내리지 못한다고 했죠. 즉 1월 이상으로 약정해야 됩니다. 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것을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할 수 없다? 약정할 수 있죠. 상법상 상해보험 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보호의 필요성이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 보험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최초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부터 개시하지만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계약 성립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는 일부 보험이죠.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는 그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원칙은.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39번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 조문 그대로죠. 1번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자죠. 계약자. 2번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상법 제652조 제1항과 제2항에 나와 있죠. 40분 가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시된다. 아니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도국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도국계약에서 정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도국계약이 해제된 때 또는 도국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 이 새로운 또 용어가 나왔습니다. 도국계약. 도국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인테리어 계약이죠. 인테리어 계약. 3번 지문의 판례를 한번 읽어드리면 보증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금 청구하기에 앞서 도급계약을 해제해야 하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자가 약정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4번 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한 확정이 됨으로써 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죠. 확정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합니다.